안녕하세요, 체리티입니다. 오늘은 함정에서 지상 목표를 정확히 타격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개발 중인 초정밀 장사정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날 함정에서 가장 기본으로 운용 중인 무기가 함포입니다. 이지스 구축함과 순양함 등에 탑재된 5인치 즉 127mm 61구경장 함포인 MK45 모더프는 사거리가 25km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30km 밖에서 함대함 미사일을 발사하는 소형 고속정을 타격할 수 없으며 적고속정이 함포 사거리에 있다 해도 포탄의 정확도가 떨어져 정확히 타격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발당 수십억 원이 하품 미사일이나 토마호크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도 효율이 떨어지는 일입니다. 따라서 많은 함정에 있는 함포의 사거리와 포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미 해군과 방산업체들은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한마디로 해군 함포 포탄의 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 해군은 수상함정과 잠수함 순항 미사일을 주축으로 한 중국의 거부 전략에 따른 위협과 러시아 수중과 수상 세력의 강화라는 이중고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 해군은 항공모함과 조기 경보기 레이더 유도미사일 구축함과 소형 잠수함을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공격적인 공세작전 전략을 수립했으며 아군을 향해 날아오는 순항미사일과 항공기를 탐지하는 즉시 정보를 공유하고 함정과 잠수함 전투기 할 것 없이 적을 공격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미 해군은 모든 수상함에 자동화된 5인치 함포가 장착되어 있지만 미사일에 가려져 있었으며 최신형은 분당 16에서 3발의 재래식 탄약을 발사할 수 있고 탄창에는 600발을 적재합니다. 이 정도면 고속정과 순항 미사일 등 다종 다양한 위협을 제거하기에 충분한 속도와 한수량을 갖추고 있지만 사거리가 짧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이러한 사거리 단점으로 대한 기사를 싣고 있는 소형 함정을 파괴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으며 사거리가 긴 차세대 무기인 레이더를 개발해 함정에 장착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레이건의 전력을 받쳐주는 함정이 주라이트급에 불과한 실증으로 다른 함정은 장착해도 레일건은 운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 함정에 장착된 함포에서 사거리를 늘려 전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정밀유도 폭탄을 개발하게 됩니다. 즉 재래식 포탄의 탐색기와 유도장치를 내장해 정밀도를 높이는 것으로 100km의 사거리를 달성하면서도 오차는 10m 내외의 정밀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잠수정 유도폭탄은 기존에 운용 중인 미사일인 토마호크보다 사정거리가 짧지만 토마호크가 발당 20억 원인 것에 비하면 한평 정도의 유도폭탄은 달랑 4천에서 6천만 원의 양산이 가능하며 이것으로 인해서 비용 또한 아낄 수 있습니다. 한편 유도폭탄은 기존 지상에서 운영하는 자주포에서 미국이 처음 개발한 엑스칼리버라는 초정밀 포탄이 출현한 이래 멀리 떨어진 적을 정확히 타격하기 위한 개념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물론 미사일을 사용하면 정확히 목표를 타격할 수 있지만 미사일은 몇 가지 표적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무기로 미사일의 생산 단가가 높아 중요한 표적이 아니면 사용할 수 없으며 이러한 문제점으로 출발한 것이 미국의 엑스칼리버 포탄입니다. 미군이 개발한 150mm 자주포 포탄인 엑스칼리버는 GPS와 아이언에 쓰인 관성항법 장치를 이용한 유도 폭탄으로 일반 포탄에 비해 사거리를 연장한 정밀 유도 폭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일명 스마트폰탄 혹은 진공폭탄이라고 합니다. 엑스칼리버의 최대 사정거리는 50m이며 전투 상황에 따라 3가지 모드를 가지고 있고 공중 폭발 지연, 폭발 포인트 폭발 등 3가지 모드를 탑재하였습니다. 155mm 포탄을 발사할 수 있는 자주포 견인포 등에서 발사 가능하며 발사된 GPS로 유도되고 오차가 10m 밖에 나지 않아 정확히 목표를 타격이 가능한 꿈의 포탄입니다. 포탄이 발사되고 나서 날아갈 때 날개가 달려있어 계속해서 움직이며 방향을 수정해가며 최대 고도까지 상승해 행글라이더처럼 천천히 발생하여 떨어지면서 최대 사거리를 달성할 수도 있고 탑어택이 가능한 대전차 미사일처럼 수직으로 위에서 내리꽂듯이 사격이 가능한기도 합니다. 미국은 이러한 엑스칼리버 포탄을 살라딘 자주포에서 운용하면서 타국에 비해 사거리에서 열세였던 문제를 해결했으며 동시에 적탱크를 정확히 저격할 수 있을 정도로 성능이 급상승하였습니다. 최근 자주포의 발전 방향은 사정거리와 발사 속도의 중대 작동 장치와 항법 체계의 현대화 그리고 차체 정확도,
향상과 포탑 구동 방식의 변화, 탄약 자동 장전의 최소화 모듈식의 둔감장력 출신 의의와 방호력의 증대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사거리의 증가는 포자체보다 신형탄을 도입하여 달성하고 있으며, 탄창의 정확도 향상 역시 사통 장비 현대화와 신형탄의 도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탄우미의 항력을 감소시켜 장거리에서의 사정거리 확보를 위해서 비비탄은 모듈을 설치해 후미에서 로켓 추진으로 인해 후미 항력을 줄여 사거리 50에서 60km를 달성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특히나 잔여의 항력은 앞부분의 형상보다 단후미의 진공 항력이 더 크며 타인의 형상 설계만으로 항력 감소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비비탄은 한후미의 로켓 추진 모듈을 설치하여 이러한 항력 감소를 극복한 탄입니다. 그러나 탄을 100m 이상 날려보내기 위해서는 기존의 기술로는 달성이 어려우며 새로이 활공 기술과 초정밀의 제어 기술이 필요합니다. 탄의 사거리에 가장 장애물인 항력을 감소시키는 비비 모듈의 설치와 함께 큰 날개를 적용하여 긴 활공머리를 만드는 것이 장사정공단 개발의 핵심입니다. 상차로 활공 기술과 추진 중인 성능 강화 기술이 고도화됨에 따라서 내충격성이 강화되고 탄의 회전 속도가 증가되어 이러한 결과로 사거리 150km의 탄도 상공에서 개발할 예정입니다. 기존의 포탄에 발사할 때 받는 충격은 마모전주에서 1만 주까지 매우 중요성이 상승하고 탄이 발사되면서 회전하는 속도는 기존 18,000에서 15,000rpm까지 증대되었습니다. 또한 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유도 기술 도입으로 155m의 초소형 지대지 미사일과 같은 괴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국내에서 개발 중인 155mm 포탄은 포의의로 고각으로 발사가 되고 달의 궤도 정점에 도달한 뒤수미 비비 모듈에서 로켓이 분사돼 탄이 항력을 감소시켜 사거리를 늘리는 판으로 HBB탄이 있습니다. 이 탄은 벙커에서 장혁 폭발에 의해 발사되기 때문에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며 로켓이 마실 충격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초로 장사정 대공탄에 요구되는 내충격성은 2만G 이상을 견뎌야 하며, 이러한 충격성은 기존의 타격감이 좋다는 비비탄의 15,000보다 높은 것입니다. 이렇게 개발 중인 150명의 공사는 이와 같은 설계와 함께 유도한 법체계와 자세 제어 체계의 기술이 적용되며, 추후에 150m급 초장사정 탄에는 유도한 법체계와 자세 제어 기술이 고도화되며 형상 설계 기술이 더욱더 고도화해 사거리가 150m인데 원형 공산 오차인 세미 10m 이내를 구현할 계획입니다. 활공포탄의 9 자주포에 탑재되는 155mm GGM탄의 HD와 풍산에서 개발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해군의 127mm 한평 장사정 유도탄인 GGM5 같은 포탄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M탄은 155mm 활공 유도폭탄으로 2014년부터 연구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이 탄은 궤도 정점까지는 기존의 곡사포탄과 같은 탄도로 비행하지만 정점에서 활공 날개를 전개한 후 활공 비행으로 비행하고 종말 단계에서는 표적에 진입할 때 높은 각도로 내리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와 같이 탄도 궤도와 두 차례가량 변하기 때문에 통상적인 탄도를 추적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보유한 대포병 레이더로는 발사 위치를 파악할 수 없는 것이 장점입니다. 발사 전에 항법 장치에서 산출한 발사 위치와 표적의 위치 탄도 정보와 신관의 작동 모드를 선택하고 발사됩니다. 작동 모드는 근접 폭발과 충돌 폭발이 있습니다. 유도 제어 체계는 활공 날개와 후방의 꼬리 날개를 제어하며 항법 장치는 관성 유닛 및 지표에서 유도가 되며, 이러한 전자장치를 작동하기 위해 내부에 열전지가 있으며 열전지는 발사 후 활성화됩니다. 또한 탄우미의 비비로켓 모듈이 작동하는 것도 발사 직후에 작동하게 제작되었습니다. 이 탄은 발사 후 GPS가 작동하고 지표에서 신호를 수신하여 꼬리 날개가 자세 제어를 시작하며 탄도 정점에 도달한 통합 항법 장비인 관성항법 장치와 GPS 장치가 활성화됩니다. 또한 타인의 정점에 도달하면 타인의 회전수가 급감하여 활공 날개가 전개되고 전개된 활공 날개가 활공에 충분한 양력을 확보할 때까지 하강하며 속력을 높이게 됩니다. 고도가 낮아지면 증가한 속력과 대기 밀도로 활공에 필요한 양력이 확보되고 곡사탄도 궤도에서 활공 궤도로 바뀌며 완만한 각도로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긴 사거리를 위해서 활공하는 각도가 완만해야 하며
마지막 종말 돌입 단계에서는 탄의 위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단체가 수직에 가까운 높은 각도로 표적에 돌입하도록 궤도가 다시 급격하게 변하게 됩니다. 해군의 127mm 유지비 구형 양산 부회장 회장이 운용을 염두에 둔 다음 포용 화류도 포탄의 기본 개념은 자주 포용 활공 유도 포탄과 비슷하지만 보조 추진체를 포함하여 자주 포용 활공 유도 포탄에는 없는 것들이 많이 추가되고 기본 요구 성능도 기존의 육군에서 운용하는 탄보다 높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자주 포용 활공 유도 포탄보다 더욱 긴 사정거리를 위해 로켓 추진 모듈이 결합되는 것으로 자주 포용 활공 유도 폭탄과 달리 한포용 사용 유도 포탄은 더욱 긴 사정거리를 위해 로켓 추진 모듈이 계약되게 됩니다. 또한 자주포용과 달리 한포용은 더욱 더 긴 사거리와 곡사탄도 점이 기존 자주포용보다 높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짧은 시간 동안 높은 고도까지 상승하기 위해서 로켓 추진체를 필요로 합니다. 한포령 활공 유도 포탄인 GGR의-5는 지상용 활공 유도 포탄보다 더욱더 고도화된 제어 기술이 도입되며 이에 따라 장거리 활강 유도 비행을 통해 장거리 타격뿐 아니라 공군이 운영하는 활공 유도 포탄인 KGB처럼 활공 비행한 후에 산을 우회하여 사는 93L을 착용할 수 있으며 우회 경로 타격도 가능한 포탄으로 설계되고 있습니다. 개발하는 비행 제어와 유도 알고리즘은 장차 기존 지상발 공룡보다 더 향상된 155mm 초장사정포 활공 유도 폭탄에 적용되어 해당 탄 역시 의의 사격과 산에 구사하면 타격이 가능하게 개발될 것입니다. 대한민국도 미국 등 선진국에서 첨단 무기로 개발해 현재 전장에서 사용 중인 육군용 엑스칼리버 포탄과 같은 개념의 자주포 포탄을 개발했으며 선진국도 이런 자주포 정밀유도 포탄의 성능에 고무되어 한포에서도 발사할 수 있는 한포용 정밀유도 폭탄을 한창 개발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사용하는 자주포용 엑스칼리버 포탄은 지금 발상 8천만원 수준까지 떨어졌으며 미군이 이제 재래식 포탄에 의한 공격보다 엑스칼리버 포탄으로 적을 저격총으로 더 정확히 타격할 수 있는 유도 폭탄이 더 싸게 먹힌다는 것을 전장에서 도입하여 체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2014년부터 안보용 정밀유도 폭탄인 GG에 의해 다시 파이프를 개발 중으로 선진국과 비슷하게 개발 중이며 특히 한국은 연평도 사태를 거치며 북한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제대로 보복 사격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절치부심에서 이러한 안보용 정밀유도 폭탄을 개발하고 있는 것이며 기존에 타격하기 어려운 표정엔 북한의 해안포를 100km 밖에서도 타격할 수 있는 수단이 정밀유도 포탄으로 해군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차후 150m까지 사거리를 늘려 개발하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북에서 연평도 사태와 유사한 도발을 한다면 육군에서뿐만 아니라 바다에서 해군도 북한이 배치한 목표들을 저렴하면서도 대량으로 정확히 타격할 수 있는 보복 수단이 곧 개발 완료돼 배치될 것으로 북은 이러한 정밀유도 폭탄이 배치되면 입을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북의 도발에 불바다가 되는 것은 남한이 아니라 북한이 되기 때문입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